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입력본. 마지막은 아닌데 보통 이제 생산의 흐름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긴 하죠. 자, 영업관리 메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장김치, 제품, 생산품을 다 만들면 최종적으로 이걸 팔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판매했어요라는 걸 입력하는 메뉴인데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크게 어려우신 건 없어요. 왜냐? 이 영업관리의 메뉴 구성이 구매관리의 메뉴 구성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재고원의 영업관리 메뉴에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자, 메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견적, 주문, 판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아, 여기 메뉴가 다 출고가 되는 메뉴는 아니고 견적이나 주문은 이력 관리예요. 견적을 내줬다고 바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건 아니죠.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수주서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떤 매출처에 주문이 들어왔다고 바로 출고가 되진 않죠.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재고가 없을 수도 있고 주문만 받았는데 판매는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문서 메뉴까지도 출고가 되는 메뉴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아까 발주서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견적을 내줬고 이렇게 수주를 받았다라는 이력 관리 목적으로 쓰는 메뉴들인 거고요. 밑에 이제 판매 메뉴가 실제로 출고로 잡히는 메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뉴 구성 흐름 자체가 이제 메뉴명만 조금 다를 뿐 사실상 구매 관리 메뉴랑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출고되는 판매 메뉴가 메인으로 쓰는 메뉴고 나머지는 이력 관리 목적 또는 이제 미판매, 아까는 미입고였죠. 즉 우리의 제품 B, 생산하는 B라는 제품의 수주가 뭐 80개가 들어왔는데 생산을 다 못해서 B라는 제품을 60개만 출고를 시켰다. 그러면 나는 80개 주문 받았는데 60개만 나갔으니까 20개를 나중에 추가 생산을 해서 출고를 해야 되겠구나. 아직 못 판 게 있구나. 이런 내역 관리하실 때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문부터 한번 제가 받아볼게요. 보통은 이제 수주서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판매하기 전에 이런 거 주세요라고 주문을 받았을 때 또는 발주서를 받았을 때 그때 입력하시는 메뉴가 주문서예요. 자, 우리 구매 쪽에서 배운 걸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해봅시다. 왜냐? 메뉴 구성이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먼저 주문을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 주문서 입력이라는 곳에 자료를 넣어 주실 거고요.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 항목이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제 거래처가 아까는 매입처, 이제는 매출처, 그리고 출하 창고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주문서니까 출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출하 예정 창고라고 생각을 또 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항목들은 다 이력 관리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멀티북이라는 거래처에서 수주가 들어왔고요. 출하 창고, 자, 어디서 나갈 예정인가요? 보통은 완제품 창고에서 재고 쌓아놓은 걸 기반으로 출고를 시킨다라는 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런 건 메모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제 제조하는 포장김치라는 품목을 수주를 받았어요. 얼마만큼? 이번에 200팩 수주를 받았습니다. 저장하시는 거예요. 끝입니다. 200팩을 팩당 얼마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주문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주문받은 걸 실제로 출고했어요 라는 판매, 출고 메뉴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여기가 메인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출고될 때의 내역을 입력하는 곳, 명세표 출력하는 곳, 출고가 되니까 재고도 감소하겠죠. 재고에 감소하는 곳, 판매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받을 돈이 생기겠죠. 그래서 미수금이 같이 생성이 되는 곳, 외상대라고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판매 메뉴 최종 출고됐을 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문 이력을 찍어놨다면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보시면 주문 버튼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주문 버튼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내가 이력 남겨놓은 주문서를 아까 발주서를 구매로 땡겨온 것처럼요. 이 주문 내역을 체크하신 다음에 적용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시작을 하면 밑에는 그대로 끌고 간다. 근데 뭐 아까처럼 우리가 200팩을 주문받았지만 다 생산을 못해서 실제로 180팩 나갔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실제 나간 수량을 그대로 변경하셔서 입력하시면 주문받은 것 대비 출고되지 못한 미판매 내역을 똑같이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180팩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하고 나서 우리 출력물 뽑는 메뉴 어디였죠? 조회 메뉴에서 뽑으셨었죠?
이제 판매 조회라는 메뉴 들어가셔서 자, 조회 메뉴 오른쪽 끝에 인쇄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출력물이 거래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판매 입력은 곧 출고 입력, 곧 거래 명세서 입력 다 똑같은 개념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업무긴 하죠. 명세서 찍자라고 하시면 판매 입력으로 명세서에 들어가는 자료들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위에 있는 주문 버튼을 활용해서 가지고 온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주문과 판매에 대한 이력을 입력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요 밑에는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지급 처리나 이런 회계 처리가 있었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명세서 나갔을 때 보통 이거 먼저 나가고 뭐가 나갔죠? 계산서가 나가죠. 세금 계산서. 물론 세금 계산서는 이제 돈과 관련된 거라 회계 메뉴에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명세서를 어차피 먼저 쓸 거니까요. 이 명세서를 입력한 걸 결국은 나라에 신고를 하겠죠. 그 계산서를 그래서 판매 내역을 기반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이카운트에서는 회계 반영이라고 단어를 만들었어요. 회계 반영. 자, 회계 반영하는 방법, 건별이 있고 일괄이 있는데 저는 일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자, 일괄은 이제 월말에 계산서를 한 번에 끊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명세서가 워낙 자주 나가니까 이걸 매달 매일 계산서를 끊어줄 수는 없고 요거 우리가 월말에 한 번 통으로 꾹 묶어서 발행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괄 회계 반영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일괄 회계 반영 작업은 회계 쪽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판매 내역 다 입력한 다음에 판매 일괄 회계 반영이라는 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매 일괄 회계 반영이라는 곳 들어가 보시면 기준 일자가 언제일까요? 판매한 날짜입니다. 판매한 날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판매한 것들을 검색해 보면 그 기간 안에 판매한 거래처별 매출 내역이 거래가액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멀티북이라는 거래처에서 에다가 180만 원어치를 팔았네. 체크하셔서요. 매출 전표를 만드시는 게 계산서 작성이에요. 세금 계산서로 작성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 전표 이렇게 눌러주시면 앞에 입력한 판매 내역을 기반으로 계산서를 알아서 다 찍습니다. 금액 명세서에 찍혀 있었겠죠. 거래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회계 담당자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제 회계 쪽에서만 들어가는 부분. 재고 쪽에서 입력 안 하는 회계 기준, 계정이라던가 뭐 금액이라던가 우리 계좌, 수금 관련된 내역들 이런 내역들만 잘 체크하셔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에서 사라지고요. 자, 저장을 했다고 이제 계산서가 바로 홈택스로 가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전표만 작성을 해놓은 상태라서 최종적으로 회계 세금 계산서 메뉴에 들어가서 인증서 첨부를 꾹 누르셔야 마지막에 홈택스 전송이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전표를 만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 매출 전표는 물론 회계 쪽의 전표긴 한데 재고를 반영해서도 만들 수 있었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계산서까지 발행하시는 부분이었고요. 자, 우리 매상 매출금, 수금, 반품 이거 다 똑같은 흐름인데 버튼에 있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자, 우리 수금 처리도 회계 말고 재고 쪽에서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매한 거에 대해서 돈이 들어왔고요. 나는 판매조회에서 그 매출액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저 여기서 수금 처리할래요. 그럼 판매한 날짜를 눌러서 아까는 현금 지급이었죠? 여기는 현금 수금입니다. 오고 달라진 거예요. 현금 수금 버튼 눌러서 이제 어느 업체에서 어느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다. 이런 거 입력하시는 거 동일한 내용이고요. 자, 반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팔았던 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판매하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수량을 마이너스로 찍어주시는 게 반품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구매 쪽 하실 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읊어드렸어요. 그래서 반품 처리는 판매 수량의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치니까 재고가 늘어난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제조업의 응용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문 생산하는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는 아까의 흐름으로 생산을 보통 잡지 않으시고 이 영업관리라는 메뉴에서 이런 주문이 들어왔어요라는 걸 먼저 찍고 그 주문 들어온 걸 기반으로 작업을 내려서 생산을 돌리시겠죠.
자, 그런 업체들이 이제 쓰는 흐름이에요. 근데 메뉴를 뭐 다른 걸 쓰는 건 아니고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업관리 쪽에 영업사원분들이 주로 주문서 쪽을 막 입력을 하시겠죠. 이쪽에 주문 내역을 먼저 찍고 자, 그 다음에 요걸로 우리는 생산을 할 거라서 생산 외주 메뉴를 간다. 그럼 아까 배운 것처럼 작업 지시서부터 먼저 내리겠다. 근데 이걸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주문받은 걸 기반으로 작업을 내리겠다 라고 하시면 작업 지시서 입력 메뉴에 요게 있어요. 주문. 이 주문 메뉴는 다른 메뉴에 이렇게 끌고 와서 입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문서를 먼저 쳐도 다른 곳에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라는 걸 한번 설명드리고자 주문 생산하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문서를 작업으로 땡겨간다. 요거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관리라는 메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